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고발사주 사건 스모킹건 나왔다 이야기입니다. 자, 고발사주 사건. 저는 청부 고발 사건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검찰이 국민의힘한테 고발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 좀 고발 좀 해줘라 라고 청부를 한 사건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과 대한민국 제1야당이 뒷거래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대장동으로 향해 있죠. 하지만 이 청부 고발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기문란 사건으로도 부르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 이게 바로 청부 고발 사건입니다. 자, 청부 고발이 죄질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그 행위 자체도 나쁜 거지만 검찰이 작정을 하고 고발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고발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조져줄게. 자신들의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괴롭힐 계획을 세웠다는 것.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 이런 행동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국외 추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는 인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들은 대장동에만 관심이 많죠. 왜냐? 이재명을 흠집낼 수 있는 건 대장동 카드니까. 청부 고발 사건을 다루면 윤석열에게 흠집이 나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겁니다. 자, 이 스모킹건이 나왔는데 김웅, 검찰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손준성에게 고발장을 건네받은 인물. 이 김웅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대화 내용이 공수처 수사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 이 포렌식에서 이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공수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는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MBC의 보도입니다. 김웅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자, 이런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손준성 보냄 이렇게 써져 있는 고발장 파일이 전송된 당일 김웅은 조성은에게 고발장 접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당부를 합니다. 자, 김웅은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검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발장은 검찰에서 알아서 만들 테니 조성은에게, 대검에게 직접 고발장을 접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검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김웅은 여전히 국회의원보다 검찰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디테일한 지시를 내립니다. 김웅은 조성은에게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대검에 직접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김웅.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바꾼다는 김웅. 어떡하냐? 조성은 핸드폰에 다 남아있었네. 자, 이제 김웅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손준성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손준성과 함께 일했던 그 밑에 검사들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자체는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여기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MBC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자, 김웅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자기는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고발장을 들고 간다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측도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밤새 대응을 준비했다고 해요.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윤희석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도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어젯밤에 저녁 뉴스에 예. 쫙 했는데 유독 MBC 보도만 예. 김웅 의원 왈 예. 내가 접수하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없는 걸 넣은 건 아닐 것 다른 같아요. 데에서는 예.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다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근데 이게 녹취록을 실제로 재생을 시키면서 나온 자막이 아니고 그냥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그렇죠. 겁니다. 아직 확인 안 됐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MBC 그걸 보도는. 기자는 확인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기자들은 뭡니까? 다른 기자들은 다 검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재직하던 검사가 여기에 연관돼 있다면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예. 자,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BC만 윤석열을 지칭을 했고 다른 언론들은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연관됐다는 사실은 아직도 확인된 바 없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 이런 일이 불거졌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다 좋습니다. 윤석열이 연관되지 않아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재밌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하게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앞으로 이거는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합니까? 이상입니다. 어우 무서워라. 어우 석열이 형 화가 많이 났네. 내가 검찰총장에 있었으면 벌써 다 조졌을 텐데 100여 군데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냐. 조질 때는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이 자기가 마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하게 나왔고 공동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의혹이라고 부르지 마라. 와, 이거 아주 그냥 선을 세게 넘네. 이재명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아주 개무시하는 발언이죠. 모든 국민은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까지 간 적도 없는 걸 가지고 이건 범죄가 확실하다. 의혹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이게 바로 윤석열의 마인드예요. 내가 범죄라고 하면 범죄지 뭘 말이 많냐.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법 위에 있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 윤석열과 손준성 누가 더 측근일까요? 손준성이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는 건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 사주라고 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라는 것을 손준성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검찰총장 모르게 혼자서 단독적으로 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은 유동규가 구속된 걸로 이재명도 공동주범이다라고 우기고 있고 자기는 손준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언론은 여전히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권주자가 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의 지지율에 따라서 손준성의 증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손준성은 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거든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손준성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꺼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적반하장 작전처럼 보이기도 해요. 잘못한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것. 이 적반하장 작전은요,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겁니다.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작은 잘못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근데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 잘못이 딱 걸렸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딱 한 번 적반하장 작전을 쓰는 겁니다. 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적반하장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말이죠. 자, 오늘은 청부 고발 사건 스모킹건, 윤석열은 이제 진짜 삿됐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